갑자기 다른 타격음이 들리고 주황색 머리의 남자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 결국 전투에서 탈락합니다. 이 강력한 힘은 바람을 일으키고 얼음을 산산이 조각내어 기적적으로 태양소녀에게 탈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은 이것이 비풍의 것보다 더 강한 거대한 음의 에너지라고 말하며 그 근원을 조사하기 위해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기 전 그는 물의 재단을 차지하고 비풍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지시를 따르고 59파벌이 이기도록 돕는다면 나중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깁니다. 5번째 재단을 차지하자 59파벌은 속도 보너스를 얻게 되지만 곧 60파벌이 나무 재단을 차지했다는 또 다른 발표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 소식은 태양소녀의 이어폰을 통해 왕과 개구리 이가 힘을 합쳐 재단을 점령했다고 전합니다. 이제 나무 재단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주황머리 남자와 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구는 입에서 빔을 쏘는 기술을 사용해 상대에게 강력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한계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후 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잠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주황머리 남자는 구를 비웃으며 기술에 쓸 말이 다 떨어졌다고 조롱하고 겁쟁이 쓰레기 왕을 모욕한 뒤 발차기를 날립니다. 이때 개구리 이가 싸움 중에 방출될 연기를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왕을 보자마자 재빨리 숨습니다. 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이 왕과의 우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미리 사과하고 왕에 대한 허투필한 말들을 쏟아내며 주황머리 남자에게 강력한 입힘을 발사합니다. 무가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듣고 왕은 오랜만에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부적이 깨지기 직전이며 그렇게 되면 연기를 사용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 동안 부적은 그의 영역을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억눌러 그를 차갑고 무관심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끓어오르면서 부적이 깨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를 본 개구리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어치우기 위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왕은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그는 개구리 이가 과도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어치울 수 있을 만큼만 영역을 사용할 것입니다. 개구리 2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살살 다뤄달라고 애원합니다. 왕은 개구리 2세와 연기를 합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내고 하나의 존재로 합체합니다. 개구리 2세는 이제 그의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무는 이를 보고 놀라 속임수냐고 묻지만 주황머리 남자는 왕을 비웃으며 이 모든 일 후에도 그는 여전히 레벨 5의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흔들림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검에 무심하게 손을 댑니다. 그의 손길만으로도 검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주황머리 남자는 충격에 빠집니다. 왕은 아무렇지 않게 주황머리 남자를 옆으로 툭 칩니다. 남자는 혜성처럼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렇게 왕은 나무 재단을 점령하고 59파의 속도 버프를 무효화합니다. 발표를 들은 탕은 당황하며 샤오바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왕이 개구리 2호와 영역을 합쳐 재단을 점령했고 지금은 남쪽의 불의 재단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곧 왕은 곽과 함께 불의 재단을 장악하고 당무는 분노합니다. 그는 비봉에게 흙의 재단으로 향하라고 지시하고 59파의 다른 구성원에게는 불의 재단으로 가서 되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당무는 왕이 개구리 2호와 합체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주황머리 남자가 왕에 의해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는 왕령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위치를 바꿔가며 재단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 전략은 60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패배시키고 그가 1대4 전략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왕은 금속의 재단으로 가서 진초를 깨웁니다. 채는 깨어나자마자 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샤오바이를 찾고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금속 재단을 차지하여 59파에 대한 우위를 점합니다. 왕은 이 승리에 흥분하는 첸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첸은 이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왕이 미소 짓는 모습에 놀랍니다. 하지만 탕이 그들을 능가하여 나머지 재단을 모두 차지하면서 점수는 1대4가 되고 59파가 다시 앞서게 됩니다. 왕은 탕의 전략을 깨닫고 자신이 매우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하나씩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프로기 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황에게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왕은 이어폰을 통해 연락하는 선걸에 의해 저절로 중단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와 함께 있다고 알리고 샤오바이가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이점, 즉 왈링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굴을 부립니다.
프로기가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선걸은 왕에게 59파의 최강자인 비봉이 지키고 있는 땅 제단을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진에게는 이미 점령한 금 제단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기술을 사용하여 샤오바이가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고 곽과 함께 불 제단으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합니다. 곽은 59파 조직원을 교란하고 그 사이에 자신은 불 제단을 점령할 것입니다. 샤오바이는 탕에게 선거리 불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리지만 탕은 그곳에 도달하려면 비봉을 통과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선거리 물기술을 사용하여 비봉에게 들리지 않고 불 제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상대로 선걸은 곽과 함께 물을 이용해 움직임을 숨기며 불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 도착하자 곽은 59파 안내원을 놀리기 시작하며 그를 교란하고 그 사이에 선걸은 몰래 안으로 들어가 제단을 점령합니다. 탕은 급히 이어폰을 통해 59파 안내원에게 즉시 제단으로 돌아가 선거리 제단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59파벌의 남자가 선녀를 막기 위해 제단으로 달려가자 곽은 얼령포를 사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남자 대신 선녀를 맞춰 버립니다. 이로 인해 선녀는 제단에서 멀어지고 당이 그들에게 합류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선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말라고, 특히 14년 동안 감금술로 가문을 휴밀리에이티드한 당의 가문에게는 더더욱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은 남자에게 빨리 검을 되찾으라고 소리치고 곽은 처음 공격을 빗맞힌 것을 사죄하며 다시 그를 조준합니다. 그는 남자를 맞추는데 성공하지만 그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검 하나를 제단에 던지고 나머지 검으로 남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직접 검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선녀는 제단에 가서 스스로 검을 다시 꽂으려 하지만 갑자기 당의 검 영혼이 개입하여 그녀의 검을 부수고 만다. 당은 그녀가 제단을 차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비웃으며 본래 5대0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계획이었지만 4대1로 이겨도 여전히 기쁘다고 말하며 60파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조롱한다. 모든 것이 선녀에게 명확해지고 이제 당이 화염재단을 차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은 샤오베이를 보내 왕을 감시하게 하고 비펑에게는 천을 처치할 임무를 맡겼다. 만약 왕이 다른 재단을 차지하려 떠난다면 샤오베이가 그가 떠난 재단을 다시 차지하여 59파가 승리를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선녀는 구에게 이 재단을 차지하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한다고 말하며 천은 비펑이 금속 재단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한다. 한편 왕은 금속 재단에 도착해 천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선녀의 말을 떠올리며 비펑의 공격을 피할 뿐 반격하지 않는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비펑이 재단에 검을 꽂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첸은 비펑의 공격을 잘 피하고 이를 알아챈 비펑은 첸을 도발하며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비펑의 말을 듣자 첸은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겁쟁이라고 부르며 때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름에도 불구하고 첸은 의연하게 감정을 다스리며 비펑의 공격을 계속해서 피하며 그를 분노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제단 위에 서 있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고 비펑은 왜 이곳이 금속 제단이라 불리는지 깨닫습니다. 나무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펑은 떨어지는 금속 잎들을 연기로 모아 첸에게 던져 큰 부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첸은 비펑을 막으려 하고 이에 더욱 격분한 비펑은 결국 첸의 팔을 없애버립니다. 한편 불의 제단에 있는 소녀는 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구에게 그를 도우러 가라고 합니다. 구는 당과 다른 남자를 혼자 상대할 수 없다며 망설이지만 소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구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숨어서 썬거리 탕의 검령과 홀로 싸우는 동안 몰래 자신의 검 귀치에 기를 불어넣습니다. 금속 제단으로 돌아와서 천은 심하게 다쳤지만 비풍을 막으려 계속 시도하고 비풍은 그를 여러 번 걷어찬 후 제단으로 가서 자신의 검을 꽂습니다. 천은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제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때 샤오베이는 탕에게 연락하여 불과 금속 재단에서 2개의 영역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구의 영역이라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구의 검에서 불사조가 나타나는데 그의 검령 마취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지만 다른 검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썬걸과 구는 이것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검령을 희생하고 그것은 구의 불사조 영혼과 합쳐지고 그들은 함께 탕과 다른 남자에게 거대한 불꽃 공격을 퍼부어 그들을 물리칩니다. 한편 희생으로 힘을 얻은 천은 구의 검령 덕분에 영적인 기운이 깃든 팔로 다시 깨어납니다. 그는 비봉을 날려버리고 카운트다운을 멈추며 비봉에 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검을 꽂아 금속 재단을 되찾습니다.
이로써 60파는 3대1로 앞서게 됩니다. 그 사이 왕령은 나무 재단을 점령하여 4대1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갑자기 선녀와 그녀의 팀의 성공에 격분한 비봉은 자신이 그림자 보스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전략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60파가 어떻게 4개의 재단을 점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략회의에서 선녀는 시와 구가불의 재단을 차지하고 천초가 금속 재단을 지킨다 해도 59파의 진행 상황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 병기인 왕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왕령이 물의 재단에 있는 척하는 게 계획이야. 구가 검의 기를 모아 검령을 뽑아낼 때 샤오바이는 당과 교신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거야. 그때 개구리 2호와 왕령이 영적 연결을 끊으면 왕령은 샤오바이가 낮은 전투력 때문에 추적하지 못하는 사이 땅의 재단에 도착할 수 있어. 샤오바이는 계속 물의 재단에 왕령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개구리 2호일 거야. 모든 게 선녀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 군은 진과 선녀의 희생으로 마치봉이라는 불사조 형태의 검령을 소환하고 그 힘으로 당과 다른 녀석을 물리치고 불의 재단을 점령해. 불의 재단이 60파에 점령당했다는 방송을 듣고 샤오바이는 나무의 재단으로 달려가서 비봉에게 땅의 재단을 지키러 즉시 가라고 해. 바로 그때 60파가 나무의 재단까지 점령해서 4대1로 앞서고 있다는 방송이 나와. 샤오바이는 놀라며 왕이 물 재단에 있으면 누가 나무 재단에 도달했을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프로기 2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샤오바이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차원 거미줄로 프로기 2를 제어하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프로기 2는 그녀에게 자신의 영적 선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 자신 같은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원 거미줄이 그가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속임수에 속은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군은 선걸에게 지구 재단에서 왕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그는 금속 재단으로 가서 천과 합류합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왕님과 합류하러 떠납니다. 비록 현재 그들이 더 많은 재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행률 바에서 59파벌에 거의 11% 뒤처져 있습니다. 한편 경기장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59구역과 60구역 직원들과 함께 통제실에 있는 왕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궁금해합니다. 왕은 어린 시절부터 성공과 실패 모두에 무관심하게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부적이 모든 감정을 억눌렀기에 그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은 그에게 감정의 정도를 조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를 물리친 후 그에게 보호를 제안한 선거를 처음 만날 때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감정을 조절했고 그때 그는 약간의 감정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천이 평생 친구라고 선언했을 때 썬걸과의 데이트 밤에 불꽃놀이가 터졌을 때 또는 친구들이 그를 지지해 주었을 때처럼 조금씩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그에게 희미한 빛에서 따뜻한 봄 햇볕으로 발전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왕의 내면에서 감정의 불꽃을 뿜어낼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재단을 점령하러 가면서 그는 여러 감정에 휩싸이고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떠올립니다. 그는 감정에 떨며 재단 앞에서 검을 스테디하게 잡지 못하고 그의 부적이 다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더욱 강렬해지고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태양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함께 땅의 재단을 점령하여 시합에서 승리합니다. 한편 고우는 금속 재단으로 가서 금속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천초를 발견합니다. 고우는 그를 나무에서 내려 자신의 품에 안고 옵니다. 직원들은 디지털 화면을 통해 이를 목격하고 관리자는 미즈히 씨에게 소리치며 이것은 시합의 일부가 아니었고 천초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실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미즈히 씨는 시합 전체에 걸쳐 수호령들이 있지만 천초는 금단 3단계를 넘어선 이 시합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진정한 고수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수호 영상을 깨뜨리고 현실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지구의 재단에서 선소녀는 완령의 붉어진 얼굴을 칭찬하며 그가 자신을 잃지 않기를 격려한다. 하지만 갑자기 비방으로 변장한 그림자 보스 여인이 첸을 다치게 한 후 선소녀를 찔러 죽인다. 선소녀의 영혼은 몸을 떠나고 완령은 분노하며 외친다. 그의 오랫동안 버텨온 부적이 결국 부서지고 그의 영혼 에너지의 압도적인 양에 의해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프로기 2는 왕의 영혼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막으려 하며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분노하며 선소녀의 죽음에 격분하여 그림자 보스 여인을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프로기 2는 시간을 얼리지만 왕은 그것을 뚫고 나오며 공중에서 그림자 보스 여인을 계속 공격해 결국 그녀도 시간이 풀리게 된다.
눈이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괴물처럼 보이는 그는 끈질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림자 보스는 그를 조롱하며 선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웃습니다. 더욱 분노한 왕은 공격을 강화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 보스가 자신을 끝장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는 갑자기 멈춥니다. 그는 선걸과 함께 보냈던 시간과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선걸의 곁으로 가 그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인 복원수를 사용하여 그녀를 되살리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개구리 이는 그림자 보스가 너무나 큰 증오로 공격했기 때문에 선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고 왕조차도 그녀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아직 따뜻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개구리 이는 시간의 흐름을 멈췄기 때문에 선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만 술법이 풀리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력감을 느낀 왕은 울면서 개구리 이에게 그녀를 구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구리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시간의 흐름을 영원히 멈추게 하여 그녀가 남아있는 작은 생명력이라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왕은 그녀 없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게 될지 깨닫고 자신의 모든 연기를 사용하여 그녀를 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개구리 이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왕은 세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왕령은 이미 4번이나 세상을 재시작했고 매번 선녀가 살아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을 초기화해도 선녀는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검령이 그에게 합류하여 선녀의 생기가 산산이 조각났으며 이미 사라진 생명은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개구리 이는 그에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몇 번을 리셋하든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말이죠. 왕은 절망에 울부짖으며 그림자 보스 레이디를 빨리 끝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랬다면 선걸이 아직 자신과 함께 살아있을 거라고 말이죠. 개구리 이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멈췄으니 천천히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왕은 어떻게 시간을 조종했는지 묻고 개구리 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영역을 가속 광선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몸에 흐르는 영역을 광속까지 가속시켜 세상을 상대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개구리 이에게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묻습니다. 개구리 이는 가능하다고 동의하지만 엄청난 양의 영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은 그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개구리 이는 그에게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하고 단지 햇님 소녀를 구하고 싶어서 개구리 이와 힘을 합쳐 함께 과거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왕은 고등학교 첫날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햇님 소녀가 아닌 천과 곽이 그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는 왜 그랬는지 의아해하며 그들에게 $10를 건넵니다. 햇님 소녀는 교실에도 없고 왕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햇님 소녀가 있어야 할 때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아는 사람의 차라고 생각하며 차를 뒤쫓지만 거기에도 햇님 소녀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탕과 샤오베이를 발견합니다. 어딜 가든 누군가가 없는 것 같고 데자뷰를 느낍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녀만 없을 뿐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왕령은 새로운 세상에서 항상 바라던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지만 사실 왕령의 공간 마법과 개구리 2호의 시간 마법이 합쳐지면서 막대한 영역이 주입되어 선녀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선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옛 세상에서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으며 결국 옛 세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옛 세상의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파괴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선녀의 영혼이 명계로 들어갑니다. 명계의 하인은 그녀를 새로운 주인에게 데려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명계의 주인은 즉시 그녀가 전 명계 주인의 혈통인 화과수렴 그룹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를 깨달은 새 주인은 두려워하며 왕이 세상을 모두 파괴하기 전에 그녀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새로운 세상에서 왕과 그의 반친구들은 천상 낙원을 방문합니다. 점괘 동굴에서 주는 그들의 안내를 받고 모두 운을 시험해보지만 왕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점괘 동굴이 부서집니다. 천상 낙원의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을 즐기면서 왕령은 데자뷰를 느낍니다. 첸과 권은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채고 왕은 전에 누군가 특별한 사람과 여기에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재미있게 놀러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관람차를 타러 갑니다. 페리스 휠에서 왕링은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무너진다. 그 순간
선걸에 대한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밀려온다. 한편 옛 세상에서 선걸은 살아있음을 깨닫고 왕의 검 영혼을 마주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왕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왕을 옛 세상에서 깨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다. 선걸은 세상을 구할 결심을 하고 그가 우연히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 그의 정신적인 힘을 막아 왕을 깨운다. 왕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선걸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만든 또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새로운 세상에서 벗어나 그는 원래의 세상에서 선걸과 재회한다. 이번에는 왕이 대회 시점으로 돌아가고 천이 금속 재단을 점령하자 비봉으로 변장한 그림자 보스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선녀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그녀를 물리치고 마침내 대회에서 우승하여 선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선녀는 이 시점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왕과 선녀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은 시간을 되돌려 그림자 보스를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선녀는 다른 세계에서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설라는 왕에게 자신이 서로를 구했던 기억은 없어도 자신의 감정이 그를 다시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시간이 초기화되고 왕은 그림자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개구리 이는 선녀가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결과에 만족하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빠가 새로운 부적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프로기 이는 그 부적을 착용하면 감정이 차가워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왕은 승리를 기뻐하는 선걸과 모두를 보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새 부적을 착용합니다. 가상도시 화수에 사는 고등학생 왕령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기 위해 자신의 엄청난 마법 능력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괴물개구리와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업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돌아갔습니다. 새 학년 첫날 왕령은 학교에 들어서면서 화수를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주위의 동상을 봅니다. 그가 교내로 들어서자 영역 수치가 낮은 것을 알아챈 두 명의 선배가 그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합니다. 영역 수치는 영적 능력의 강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갑자기 황금빛 불기둥에 의해 중단됩니다. 하늘에서 한 소녀가 날아 내려오며 영역 수치가 낮은 신입생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소녀는 바로 전설적인 화과수령 그룹의 딸인 솔룬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의 명성에 겁먹은 선배들은 남자가 여자와 싸워서는 안 된다며 황급히 물러납니다. 그녀는 왕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괴롭힘을 당했던 10달러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선걸을 포함한 모두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간 요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는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반 배정을 위한 영역 테스트를 위해 모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엘리트 반에,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반에 배정될 것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첫 번째 학생인 쉬아는 바닥에 물이 고인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되고 갑자기 거대한 개구리가 나타나면서 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밖에서 큰 화면으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선걸은 그 개구리가 수년 전 도시를 공격했고 주 선생님에게 패배했던 바로 그 개구리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왕자를 찾기 위해 개구리에게 키스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개구리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얼간이 같으니 아나운서는 진짜 거대 개구리는 캠퍼스 아래에 봉인되어 있으며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영역의 화신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힘을 소환해 개구리의 머리를 치라고 지시받지만 많은 학생들이 장벽을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한다. 그때 첸차오라는 소년이 등장하여 자신있게 불타는 손으로 개구리의 장벽을 치고 구하오와 함께 886의 인상적인 힘값을 기록하며 엘리트 반으로 선발된다. 그 후 선녀가 경기에 참여하여 2019의 힘값을 가지고 개구리를 치고 군중은 그녀를 여신이라 칭송한다. 왕춘이 도착하자 그는 개구리의 관심을 끌고 개구리는 그의 힘을 감지하며 몇 년 전 그들의 만남을 떠올린다. 개구리는 만약 그가 공격을 한다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고민한다. 왕은 자신의 평균적인 외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척한다. 그가 공격을 하려는 순간 화면이 고장나면서 개구리의 거꾸로 된 이미지가 나타난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왕의 힘값이 화면에 99,999로 표시된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선걸은 이번엔 거대 개구리 주위에 보호막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실제로 공격하지 않았는데 개구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의아해하다가 그냥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엘리트 반 자리를 확보하고 강사인 펜이 첫소한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실은 조용해집니다. 펜은 주변 공간이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하며 공간의 통로를 만들고 영적 생물을 소환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환된 영적 존재의 크기와 힘은 각자의 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입니다. 학생들은 소환을 시도하고 채는 나뭇가지를 소환하여 다른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는 소환 기술을 좀 더 다양하게 써보고 싶었나 보죠. 한편 선걸은 꼬리에 귀여운 분홍색 리본이 달린 해골 강아지를 성공적으로 소환하고 장난스럽게 그 강아지를 떠돌이 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진정한 영수를 소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역이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왕의 차례가 되자 교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예상치 못하게 시험에서 봤던 거대 개구리를 소환하여 학생들에게 공황을 불러일으킵니다. 판 선생님은 재빨리 개입하여 소녀의 길 잃은 개와 거대 개구리를 합쳐 이상하게 생긴 초록색 개를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창조물에 경외심을 느끼며 애정을 담아 개구리 2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음 날 왕이 학교로 가는 길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가 왜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 주변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자궁에서 스스로 나와 부모님을 놀라게 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스스로 자궁에서 슈퍼히어로처럼 나올 수 있다면 왜 조산사를 부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손길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사준 한정판 용살검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검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특별한 사건들을 겪었고 잊을 수 없는 어느 생일날에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려다 실수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동요는 무슨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검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가 6살 때 5레벨의 거대 개구리를 물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와인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목 뒤에 착용할 보호 부적과 매일 복용할 금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새로운 부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와인은 학교에 다니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반장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현장에 있었고 천과 선걸은 탐나는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선걸은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신입생들에게 매점에서 물건을 무료로 제공했고 이로 인해 천과 군은 그녀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보여줄 기회로 여깁니다. 아무도 공짜 선물을 받지 않지만 햇님 소녀의 군침도는 국수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는 와인은 그녀와 거래를 합니다. 바삭한 건면 5봉지와 자신의 표 5개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죠. 그가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모두들 표를 주는 대가로 공짜 물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마법의 표시가 떠오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신의 매혹적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그는 햇님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어머니에게 받은 영역봉인 선물인 금단을 건넵니다. 그는 국수 5봉지의 관대함에 표 하나로는 보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은 유혹의 기술과 주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역을 투사하기 위한 수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주문의 기원은 1000년 전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렸던 꼬마 현자라는 불가사의한 인물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생님은 이 유혹 주문을 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며 주문을 외우는 동안 선물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는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경계를 풀어주는 영적인 느낌을 만들어 이 영적인 힘이 흔적을 남기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녀가 무료로 물건을 나눠주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가 모두에게 이 유혹 주문을 사용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신은 그녀에게 금단을 답례로 주었기에 주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짓으로 그녀에게 금단을 먹으라고 신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의 끊임없는 시선을 호감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선녀는 왕의 금단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먹지만 그것이 영적인 힘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 전환으로 모두가 그녀의 유혹 주문에서 풀려나고 지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존경받는 단장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 날 약초정제 수업에 가는 길에 왕은 큰 차와 경호원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한 선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중요한 사람처럼 붉은 카페트 위를 걸으며 왕은 그녀의 머리 위에 마법의 기호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심코 선소녀에게 유혹 주문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그 기호를 문질러 지워서 그녀에게서 혼란스러운 영향을 없애준다. 그러나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구와 천은 의아해하며 왕이 어떻게 선소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교실 안에서 교수인 반은 양색 냄비와 화로를 사용하여 생명력 알약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서로의 화로를 살짝 살펴본다. 천은 자랑스럽게 증조할아버지의 동철 솥을 가져오고 이 유산을 소유한 덕분에 선소녀가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고 공상에 빠진다.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며 화로 준비의 첫 단계를 안내하고 약초가 형성되는데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림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중에 다시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고 격려한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의로 작업을 시작한다. 군은 체내 가족이 만든 용광로가 대규모 생산에는 더 적합하지만 적은 양에서 정확한 열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걸은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명한 공장에서 가져온 재련기를 선보인다. 왕은 언제나 독특한 선택을 하여 겸손한 전자레인지를 선택해 약을 만드는데 현대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한편 군은 실용적인 인물답게 온도 조절과 표시가 내장된 앤티크 스타일의 용광로를 사용하며 자신의 약 제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체내 가마솥이 갑자기 폭발하며 교실의 평온을 깨고 혼란과 공포가 몰아친다. 그는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면서 교실을 도망친다.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복도를 가득 채운다. 그 후 프로기 2가 교실에 들어와 구의 용광로를 먹어치우며 그것의 정신적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강력해지려 한다. 하지만 왕은 프로기 2의 행동을 예측하고 제때 돌아온다. 그에게서 위험을 감지한 프로기 2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프로기 2를 따라잡아 화로를 힘으로 되찾고 화장실로 가서 씻습니다. 하지만 왕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화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군은 상황을 오해합니다. 혼란과 의심에 사로잡힌 군은 왕에게 총을 겨누며 따져 묻고 진실을 설명하려 애쓰는 왕은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를 믿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만 왕에게 달려오던 천의 입에 실수로 총에 있던 오음독을 쏘아 마치게 되고 천은 쓰러집니다. 왕이 필사적으로 천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군은 상황을 모른 채 왕에게 천을 치료할 해독제를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왕이 자신의 화로를 가져간 것을 용서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천을 교실로 옮기고 3단계 교과서를 펼쳐들고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독제가 완성되려면 최소 4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개구리 2호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다시 한번 용광로를 간식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군은 재빨리 반응하여 플래시를 사용해 개구리 2호가 연기를 방출하게 만들고 즉석 예열기로 변신시킵니다. 그는 용광로를 확인하고 개구리 2호의 연기가 의도치 않게 용광로를 예열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행운으로 여긴 그들은 개구리 2호의 연기를 이용하기로 하고 용광로에 연기를 불어넣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들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수업에 돌아오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리고 곧 들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왕은 재빨리 현장을 수습하려 하고 군은 필사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막으려 합니다.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 학생들과 함께 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군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왕이 현장을 재빨리 잘 수습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판 강사가 구의 가마를 점검하고 금환을 꺼내어 85점을 주며 군은 놀라운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왕의 약을 전자레인지에서 점검하러 갔을 때 그것이 부서지고 타버려 폭발물처럼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판은 그가 일을 못했다고 꾸짖으며 군은 왕이 자신의 약을 구에게 주고 대신 체내 약을 가져갔다고 의심합니다. 내심 그는 왕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의 약은 시험 내내 가마 안에 안전하게 있던 반면 왕의 전자레인지는 약을 만들기에는 명백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 후 채는 땅에 쓰러져 일어나며 자신의 가마에 대해 묻습니다. 군은 그들이 가마를 고쳤다고 답합니다. 그는 왕을 안으며 그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한 것을 사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교실에서 선소녀가 왕에게 다가가 데이트 신청을 하며 왕을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근처 지붕에서 토끼 가면을 쓴 두 암살자가 선걸에게 저격수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총알의 방향을 바꿔 선걸의 목숨을 구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계속해서 왕에게 데이트를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가 자신보다 왕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천은 화가 나서 울기 시작하고 군은 그를 위로합니다. 바로 그때 관리자가 교실에 들어와 왕을 찾고 왕은 강사에게 대답하고 그와 함께 갑니다. 선걸은 왕이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하고 그들 사이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소문이 공식 파벌의 60페이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강사는 왕을 스쿨리의 공동 명예 마스터 신선인 주의 사부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비웁니다. 주인은 즉시 그가 거대한 개구리를 물리친 소년임을 알아보고 그를 사부님기라고 공손하게 부르며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사부에게 기억 속어수를 사용합니다. 대상이 지정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주사부의 안전을 위해 그는 기술의 위력을 절반으로 줄인 후 방을 나섭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바삭한 건면을 먹으려는데 개구리 이가 그에게 자객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날 왕은 잠을 자다가 선녀에 대한 악몽을 꾸고 방에서 갑자기 깨어나 창문 너머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선녀와 그녀의 경호원들을 발견합니다. 놀란 그는 재빨리 커튼을 치고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선녀와 데이트할 가능성에 들떠 그에게 빨리 먹고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그가 일부러 SNS를 확인하며 시간을 끌자 부모님은 그의 새로운 연애 생활에 대해 논쟁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님은 선걸이 주신 고급 영양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미용에 좋다고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아들의 새 여자친구에 들떠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러 나가라며 부모님에게 집에서 쫓겨납니다. 마지못해 선걸의 차에 올라타면서 프로그 이가 말했던 암살자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선걸은 천상낙원이라는 놀이공원에 간다고 알려줍니다. 그곳은 상업과 오락을 결합한 그녀 가족의 부동산 프로젝트이며 할아버지가 그녀만을 위해 지어준 곳이라고 합니다. 왕을 놀리려는 듯 선걸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며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놀이공원 안에서 그들은 우주의 동굴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안내원은 동굴 안의 돌벽이 예언의 벽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정의 입에 손을 넣으면 벽이 메아리로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합니다. 선걸은 전설을 믿고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그들이 요정의 입술에 다가갈 즈음 그는 그들을 천국으로 따라온 2명의 암살자를 발견한다. 암살자들은 재빨리 총을 꺼내 쏘지만 왕은 총알을 입으로 잡아내고 그녀는 왕의 반응을 오해하여 그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를 보호하고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능력을 사용해 암살자들을 멈춘다. 그 후 그는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50% 잊기 기술로 이 사건을 선걸과 안내자의 기억에서 지운다. 왕과 선걸은 데이트를 계속하며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을 즐기고 왕은 암살자들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여 그들의 안전을 지킨다. 그는 또한 필요할 때마다 잊기 기술을 사용해 그 사건들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운다. 나중에 석양이 질 무렵 그녀는 그에게 함께 대관람차를 타고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왕은 대관람차에서 잠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동의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 둘은 서로 마주보며 자리에 앉고 대관람차가 떠오르자 암살자들이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온다. 그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암살자들이 총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온다. 선걸은 암살자들이 그림자 파벌에서 온 사람들일 거라 의심하며 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그들과 왕 사이에 서서 자리를 잡는다. 이를 본 왕은 분노하며 눈에서 밝은 붉은 빛이 번쩍인다. 왕은 자신의 눈을 사용해 암살자들의 총과 전화기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무력화한 후 대관람차 캐빈에서 빠르게 내던진다. 그 후 왕은 선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약속을 요청한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왕은 100% 약속의 속임수를 사용해 오늘의 사건과 선걸의 기억을 영원히 비밀로 봉인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구아체는 왕에게 선소녀와의 데이트에 대해 궁금해하며 열심히 묻고 있다. 선소녀는 호위하는 경비원들과 함께 화려한 차를 타고 도착하여 대화에 합류한다. 그녀의 경비원들은
그들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학교의 관리자는 천국에서 그녀를 공격하려 했던 암살자들의 위협에 대해 알려준다. 주가 도착하여 이날의 특별한 보안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제 암살자들을 막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채는 주의 용기를 열정적으로 응원하지만 사실 암살자들을 막은 것은 왕이었고 왕은 어젯밤 주에게 50% 잊어버리기 기술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주는 자신이 공격자들을 막은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왕은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주가 모두에게 선소녀를 목표로 한 그림자 세력의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리며 그 명령에 타겟이 된 사람은 다음 날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선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구현된 강화된 보안 조치들을 설명하며 학교의 출입구에는 병사들이 배치되고 건물 내에는 황금 단계 이상의 경비원들이 배치되었다고 말한다. 주는 모두에게 강력한 보호막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이라고 지시합니다. 덧붙여 그는 칠성반이 마법 비검을 타고 주변을 순찰하며 원거리 저격이나 공중공격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모이고 주는 그들에게 여기는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채는 창문으로 칠성반이 학교 캠퍼스를 순찰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고 관리자는 이것이 학교 설립 이후 시행된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고 인정합니다. 갑자기 주와 관리자는 해머팀의 세 번째 멤버이자 그림자 파벌의 후기 금단 단계 적색 리본인 슈팽이 닭망치를 휘두르며 경비원들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슈팽은 닭망치로 카메라를 내려쳐 화면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주와 관리자는 카메라 연결이 끊깁니다. 학생들은 어제 천상학원에서 선녀와 왕의 데이트 중 벌어진 사건에 대해 엘리트 수업 그룹 채팅에 열중하여 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는 전화 통화를 하며 정문이 무장 순양함 수를 줄이는 대신 학교 중앙 로비의 경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암살자, 망치단의 두 번째 멤버이자 암영파의 금단 후기 단계인 슈잉은 독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유명하며 독가스를 이용해 정예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슈잉과 맞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주를 포함한 학생들은 사무실 안의 화면을 통해 전투를 지켜봅니다. 한편 왕은 바삭한 국수가 먹고 싶어져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슈잉과 관리자의 싸움은 계속되고 관리자는 슈잉의 함정들을 성공적으로 피합니다. 슈잉이 탈출을 시도하며 사무실 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순간 왕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는 곧바로 사과하고 배달 온 음식을 받으러 갑니다. 주는 선걸에게 왕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암살자들은 특별히 그녀를 노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해머 팀의 리더이자 후기 금단기 적 리본 왕인 수젠을 마주칩니다. 그는 투명화 능력과 강력한 거대 망치로 유명합니다. 투명 상태인 수젠은 망치에 충분한 힘을 모으는 대로 전투를 시작하고 보호 영역을 부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왕이 그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냥 지나치자 그는 당황합니다. 배달품이 도착하자 칠성분대는 유해한 물건이 없는지 검사한 후 왕에게 넘겨줍니다. 수젠은 왕이 배달품을 보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왕은 오해를 깨닫고 수젠에게 그의 친구를 실수로 기절시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수젠은 왕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분노합니다. 그는 완전히 충전된 망치를 왕에게 휘두르지만 바위에 계란을 던진 듯 왕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합니다. 한편 왕은 태연하게 바삭한 면을 계속 먹는다. 겁에 질린 소견은 초급 단계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기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왕은 땅에 쓰러져 있는 천주검을 밖으로 끌어낸다. 주가 나타나 그를 축하하며 주인님이라고 부른다. 왕은 다시 한번 주에게 50% 망각 기술을 사용하여 소견을 물리친 것이 자신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소견을 주에게 넘기고 자객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척한다. 자객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모두가 주의 용감함을 칭찬하기 위해 그의 주위에 모인다. 그들은 주의 품에 안겨 부상당한 듯 보이는 왕을 발견한다. 왕은 학교에서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은 후 아픈 척하며 병가를 내고 집에서 10일 동안 지낸다. 어머니는 그에게 더 이상 가짜로 아픈 척하지 말고 내일 학교에 회복했다고 알리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모레 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은 그날을 회상하며 진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걱정하던 선걸의 모습을 떠올린다. 자신을 낮게 평가받는 영웅으로서 그는 암살자들을 처치한 사람은 주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는 선걸이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 만든 개인적인 치유용 오두막에 누워있다. 이 오두막은 그에게 몰입감 있는 치유 경험을 제공한다. 그는 오두막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되새기며
매시간 자동으로 그에게 소중한 약물이 공급되어 경락을 연결하고 생명력을 증강시킨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침을 가져다주며 오두막에서 나와서 먹으라고 한다. 그때 아래층에서 왕씨가 친구들이 왔다고 외친다. 겁먹은 왕은 재빨리 오두막으로 돌아가 아픈 척을 하고 그 사이 그의 어머니는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꽃과 선물을 든 친구들을 본 왕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하며 간식을 준비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권은 아직도 아픈 척하는 왕을 놀리며 자신의 애완새 버디투를 소개하는데 버디투는 왕의 요양 오두막에 앉아 계속해서 낙타, 낙타, 낙타라고 말합니다. 왕을 제외한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왕은 속으로 새를 욕하며 친구가 왜 저렇게 못생긴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의아해합니다. 채는 왕과 버디투가 닮았다고 농담을 던지고 왕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선걸은 문 앞에 프로기2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갑자기 기억해내지만 프로기2는 왕의 어머니가 모두를 위한 간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와 함께 들어옵니다. 프로기2는 왕 옆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핥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왕을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선걸은 이를 미래의 시어머니와 관계를 쌓을 기회로 여깁니다. 왕 부인에게 가족이 만든 제품인 최고의 영약과 이전에 왕 부인에게 주었던 영양제를 건넵니다. 또한 왕의 완치를 위해 닭피 보약 주사를 건넵니다. 왕의 어머니는 선물을 받아 들고 떠나면서 친구들, 특히 선녀를 잘 대해주라고 당부합니다. 선녀는 개구리 2호를 밀어내고 왕 옆에 앉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몸이 좀 나아졌는지 묻고 걱정했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닭피 보약 주사를 꺼내 영역과 함께 사용하면 왕의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역 주입은 한 수련자에서 다른 수련자로 영역을 전달하여 부상자의 치유를 돕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겁을 먹습니다. 그때 채는 관리자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위한 팔찌를 나눠주었고 채니 왕에게 그 팔찌를 전달하라고 받았다고 알려준다. 왕은 이에 매우 화가 나며 영적 테스트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라 주장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섬뜩해진 왕은 주사를 맞고 싶지 않으며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결합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와 그녀의 찍힌 혈액 강장제를 피하기 위해 왕은 첸에게 달려가 팔찌를 빼앗고 자신이 회복했으므로 팔찌를 이용해 영적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연례 영적 능력 테스트를 진행하며 첸부터 시작한다. 첸은 팔찌가 영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 힘을 하나의 구체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보여준다. 그 후 그 구체를 터뜨려 영적 힘의 직경을 측정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 테스트는 입학 테스트와는 달리 한 사람의 영적 능력이 어떤 형태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첸의 영역 수치는 약 600 정도이고 군은 이 수치가 입학 시험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정신력을 집중시켜 외부로 형상화하는 체외 영역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꾸준한 수련이 필요하며 영역을 어떤 형태로든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진정한 수련자의 증표라고 합니다. 이어서 구가 차례를 진행하는데 그의 영역 수치는 176에 불과해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창피함에 왕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지만 첸이 재빨리 그를 막고 진정하라고 다독입니다. 선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은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와 첸은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학 시험 점수가 2019점밖에 되지 않았으니 구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선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선걸의 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의 방이 거의 폭발할 뻔했고 그녀는 놀라운 4015점을 기록하며 59파벌 학교의 탕징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와 천은 그녀의 구체 크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왕이 시험을 볼 차례입니다. 그는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연기를 누출할 것을 고려합니다. 선걸은 다시 혈기 보충 주사를 꺼내 그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처음에 그는 작은 구체를 만들며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미량의 연기만으로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닥에 붙어 있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왕의 비밀 능력이 인간 허리케인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연기를 우주공간으로 돌려 행성 크기의 거대한 연기 구체를 만들어냅니다. 모두 그의 원래 구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59파벌 학생을 넘어 무효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이로써 모두가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으며 무효가 0점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선걸은 그가 아직 아프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왕은 표시 오류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천과 군은 집에 가기 전에 웃어 넘깁니다. 나중에 그는 점수를 175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스템 해킹을 도와달라고 구에게 전화합니다. 군은 도와주겠다고 동의하고 해킹을 시작하고 그는 바삭한 면을 즐깁니다. 고우는 학교 리그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로그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비밀번호를 그의 비밀번호 추출 포메이션으로 찾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비밀번호는 단지 8개의 별표 기호로 나타난다. 고우는 탕징의 이름이 두 번째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버디 이 불나는 이름으로 바꾸며 재미있어 한다. 하지만 고우가 시스템 코드를 조작하자 경고음이 울리고 그는 왕의 점수를 바꾸기 전에 빠르게 프로그램을 종료해 실망하게 된다. 다음 날 왕은 가까운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경에서는 TV 화면이 59번 파벌 학생들의 훈련 장면을 방송하며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 채널에서는 전국 고등부 검술 대회를 발표하며 59번 파벌 학교의 훈련장을 소개한다. 리포터는 학생들의 능력이 전문가 수준에 맞먹으며 탕징이 선보인 큰 북두칠성 검술 포메이션을 강조한다. 기자가 당에게 라이벌인 68을 이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는 팀원들이 한 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기자는 당에게 68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왕의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며 화면에 집중하는 반면 왕은 태연하게 바삭한 국수를 먹습니다. 당은 선녀의 엄청난 힘을 인정하며 검술대회에서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0점을 받은 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의 불만이 드러납니다. 그는 비꼬는 투로왕의 수련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끝냅니다. 그날 밤 왕과 그의 친구들은 집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을 취합니다. 갑자기 관리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채팅 그룹 초대를 받고 모두 놀랍니다. 관리자는 그들 5명이 제4396회 전국 고등부 검술대회 참가자라고 밝힙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충실한 애완견 프로그2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로그2가 영역 테스트를 치러 당과 그웬보다 높은 5000점을 받아 참가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동물이 대회에 참가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채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표하며 그에게 라이차오라는 특별한 영검을 선물합니다. 그러자 군은 자신이 거의 8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검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줍니다. 그 칼날은 밤의 악마 호랑이로 알려진 강력한 3레벨 영수의 이빨을 사용하여 재련되었습니다. 선거리 영상통화로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검 모션을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칼의 푸른색에 즉시 놀라며 선거리 검령을 만들어냈다고 알립니다. 반교관은 칼의 빛나는 빛을 보며 선거를 칭찬하며 그녀의 집안 배경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검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선걸은 자신의 가족이 오션과 비슷한 검을 열쇠자루 더 만들어 혹시라도 하나가 부러질 경우를 대비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관리자는 영검의 검령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검령의 몸이 혼돈 상태에 있지만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응고됩니다. 검령의 형태는 작은 짐승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어 점차 지능을 발달시킵니다. 뛰어난 수련자들이 소유한 일부 검령들은 심지어 생각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더 높은 수준의 수업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영검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격려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개구리 이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 그룹은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며 어떻게 개가 영검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개구리 이는 혀를 이용해 자신의 몸 안에서 천검이라는 영검을 꺼내는 영상을 보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개구리 이는 혀로도 영검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두는 그들의 개 친구의 예상치 못한 힘의 과시에 깜짝 놀랍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왕에게로 향하고 친구들은 호기심의 왕도 영검을 가지고 있는지 열렬히 묻습니다. 왕은 그저 바삭한 국수를 평화롭게 먹고 싶어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영검이 있다고 시인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그가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대회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스승은 대회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결국 영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연금에 대해 물어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할인 중인 노화 방지 크림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TV가 켜져 있고 뉴스에서 영역 화학 공장의 폭발 사고를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전문가들은 영역 밀도가 높은 마법 도구를 영물 근처에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잠시 후 속보에서 수련위원회의 기갑 순항부대가 그림자 파벌의 본부를 포위하고 그림자 파벌의 소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합니다. 토끼 가면을 쓴 그림자 파벌의 일원이 본부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 자신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갑 순찰대에 의해 체포됩니다. 곧이어 마법부대가 도착하여 나머지 그림자 파벌 구성원들을 재빨리 포획합니다. 주사부가 차를 타고 도착하자 기자들이 즉시 그를 둘러쌉니다. 그는 과거에 2번이나 암살자들의 계획을 저지했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림자 파벌의 수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합니다. 왕은 TV에서 눈을 돌리고 부모님께 자신의 영검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검을 찾아 다락방으로 향하고 마침내 검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는데 상자는 왕이 가까이 오자 빛나기 시작합니다. 상자 속에서 흰머리의 어린 남자아이가 나타나 10년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깜짝 놀란 왕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부적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다음 날 왕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정문 앞에 모입니다. 챙과 군은 왕의 목검을 보고 너무 작아서 애들 장난감 같다고 놀립니다. 하지만 어떤 소녀는 그 목검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개구리 또한 왕의 검에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음을 유일하게 알아봅니다. 주임과 반교관이 도착하여 59구역에서 5일 동안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알립니다. 왕이 짐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본 주임은 59구역에서 머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왕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면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채는 자신의 옷을 나누자고 제안하지만 모두 그 제안에 혐오감을 느낀다. 주 외에는 모두 버스를 타고 떠난다. 주는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다. 주가 왕에게 행운을 빕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짜증을 내며 창문을 닫는다. 버스 안에서 왕의 검령이 나타나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억제하고 어제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는 검령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과자면을 주었었다. 강력한 영혼의 비밀이 맛있는 간식이라니 누가 알았겠는가? 버스는 그때 59파의 문 앞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탕싱의 다른 3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인 씨가 맞이한다. 판과 씨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때 가까운 친구이자 룸메이트였으나 이제는 라이벌임을 드러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모욕하고 비웃는다. 씨는 선걸에게 다가가 그녀가 60번 파벌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암시를 한다. 판은 씨에게 선걸이 자신의 학교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후 판은 탕 근처의 한 남학생에게 다가가 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며 동물을 학대했다고 비난하며 공공안전 처벌을 받게 했다고 말한다. 씨는 마치 불도저에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한편 왕은 불안해하며 배탈을 가장할 기회를 찾으려고 애쓴다. 판에게 복수하기 위해 씨는 왕에게 다가가 그에게 대단한 시험 트릭을 사용한다. 영역이 그를 관통하자 그는 이것을 이용해 대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영역 수치 5인 학생을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 데려온 것에 대해 판을 조롱하며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왕은 이 기회를 틈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합니다. 60파의 모두가 그의 주위로 모여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뜻밖에도 그의 검령이 나타나 왕에게 그의 부적이 부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검령에게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검령은 버스에서 알려주려 했지만 왕이 계속 자신을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적이 산산조각 나면서 상상도 못할 양의 영역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씨가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개입도 부인하며 그가 연기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화가 난 수는 씨에게 왕의 상태를 보라며 소리치고 그렇게 위독한 상태인데 어떻게 연기라고 할 수 있냐고 따집니다. 씨는 왕에게 간단한 영적 테스트를 해서 그의 기운 값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59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 했는지 묻자 모두 부인합니다. 순부르는 걱정스럽게 왕을 붙잡고 왕은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척합니다. 의료팀이 왕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순부르는 그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탕이 그녀를 맞고 수련특강 학교에 함께 갔던 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의 헛소리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고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59반 학생회 회장이라는 자신의 현재 직책을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가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자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흰머리의 작은 소녀에게 제지당합니다. 탕은 그녀를 학생회 서기인 백이설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여학생의 안전을 걱정한 지는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59반 학생들에게 제지당합니다. 한편 왕의 몸은 격렬한 연기에 휩싸이고 시교관은 붕대로 미라처럼 그를 묶어 진화시킵니다. 이를 목격한 탕은 자신의 제자가 도를 넘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이에 수불률은 그가 왕의 위급한 상황에 배후에 있으며 그를 해치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검 해양을 뽑아 그에게 맞서려 하지만 관리자에게 제지당합니다. 의무실에서 왕은 순간이동술을 사용하여 의사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힘을 억제할 새로운 부적을 아버지에게서 받기 위해 59반을 몰래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연기를 더 사용한다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휴대폰과 화장지를 들고 바쁜 아버지는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비검을 타고 59반으로 날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왕을 제외한 모두는 다음 날 시합에 대한 시 지도원의 지시를 받기 위해 체육관에 모입니다. 시 지도원은 팀들이 5대5로 경쟁할 것이며 경기장에는 5개의 제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 목, 수, 화, 토. 제단에 검을 꽂으면 점수가 누적되고 먼저 100%에 도달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탕은 60반을 조롱하며 왕이 아파서 현재 4명뿐이니 기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는 59반도 4명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탕은 음흉하게 웃으며 우리의 5번째 멤버는 계속 여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60반을 거의 덮치고 비풍이라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59반의 5번째 멤버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선녀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신의 꽃을 받아주면 그녀의 편에 서겠다고 제안합니다. 선녀를 괴롭히는 그를 보고 천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그는 엄청난 힘을 보이며 천을 연기로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호는 그가 금단기 수련자임을 깨닫고 천이 다시 그를 공격하려 일어서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비풍은 그를 심하게 때리지만 천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과 불의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천은 주먹을 날리며 전력을 다하지만 비풍은 그의 팔을 잡고 음의 연기를 사용하여 박살냅니다. 바로 그때 왕은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체육관에 들어오고 날아오는 천을 붙잡습니다. 왕이 그를 잡자마자 그의 팔은 정상으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왕이 아버지로부터 부적을 가지러 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몰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끊습니다. 비봉은 왕을 보고 그가 어떻게 진의 손을 고쳤는지 의아해합니다. 사실 왕은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최고 기술을 진에게 사용했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적에 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비봉은 왕이 겉보기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놀랍게도 왕은 태연하게 공격을 맞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비봉은 왕에게 아무런 영역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랍니다. 왕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어떤 소녀가 걱정스럽게 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습니다. 왕은 비풍에게서 꽃을 받아 들고는 그녀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비풍은 당황한 채 영역이 없어 보이는 그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꽃을 가져갔는지 의아해합니다. 모두는 각자의 준비실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왕은 한정판 고구마 맛 꽃갈콘을 사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뜹니다. 걷던 중 그는 그림자 파벌 보스에게 맡고 있는 비풍을 발견합니다. 그림자 여인은 왕과 비풍을 불멸의 밧줄로 묶어 그녀가 직접 풀어서 자신의 운전기사인 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탈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녀는 왕을 하이힐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부적이 깨지면 봉인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폭발하여 자신이 죽고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의 검령은 그가 실수로 연기를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그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검령이 틱의 크리스피 누들이 반갑에 제공된다고 말하자 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검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그 후 섀도우 레이디는 비펑으로 변장하여 다른 이들과 합류하는데 그들은 다가오는 대회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열며 왕이 여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선언한다. 이 계획을 예상하고 그들과 함께한 주인은 그 여인이 섀도우 파벌의 리더인 장노잉임을 확인한다. 탕은 이어서 이셰바이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오래된 캠퍼스에 영적인 힘이 있음을 밝힌다.
임박한 위험을 감지한 어떤 소녀의 경호원들은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속한 가문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경호원들과 함께 왕링을 구하러 떠나고 60파벌의 나머지 인원들도 그녀와 함께한다. 11 선생님은 그녀의 학생들을 보낸다. 그러나 그들에게 싸움에 참여하지 말고 상대방의 전투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당부한다. 그동안 왕링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잠은 운전자가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알리며 비펑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방해받는다. 짜증난 운전자는 땅을 발로 세게 차며 그로 인해 건물이 흔들린다. 그 결과 비펑은 운전자의 강력한 발차기에 의해 생긴 구멍으로 떨어진다. 왕의 검령은 그에게 그 노인이 매우 강한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아기이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순걸과 나머지 일행이 현장에 도착하고 왕이 기둥에 묶여있는 모습을 본다. 시바이는 탕에게 비펑이 뭔가 다르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운전자가 고추씨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된다. 모두 그의 강력한 공격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노란 원반 보물 창고 공격을 펼쳐 황금 기병대를 소환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선걸은 호위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지시하고 혼자 기병대를 상대합니다. 그녀는 모든 바다 검을 소환하고 놀랍게도 잠시 동안 마부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마부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선걸은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하며 빠르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왕령은 시간 조작 능력을 사용하여 마부가 땅을 밟았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왕령은 마부를 물리치고 주위에게 망각 마법을 걸어 주위가 자신을 구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후 마부는 불멸의 비명 로프로 묶이고 모두 주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언제나처럼 주가 공을 차지하고 왕은 기꺼이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제갈량은 기자들에게 모든 인질이 구출되었고 노인은 죽은 줄 알았던 고대 악마의 혼의 잔재에 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칠성대가 건물을 조사하고 그중 한 명이 왕에게 구멍이 전투의 결과인지 묻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칠성대원이 떠나자마자 그의 검령이 구멍에서 나와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진짜 북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왕은 자신의 검령에게 북풍이 참가하지 않으면 대회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감시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북풍으로 변장한 그림자 여인이 대회에 참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왕은 북풍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며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대회에 참가해야만 하는 곤경에 처합니다. 학생들은 5m 이상 날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전투구역은 특수보건장으로 덮여 있어 참가자들이 대회 중 다치더라도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휴대폰을 두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아 팀원들과 소통하도록 요청받는다. 모두가 응원하며 신이 나 있지만 왕만은 이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하며 친구들이 자신을 구하려 했던 의무감 때문에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기자들이 많은 사진을 찍는다. 페이바이는 탕의 요청으로 상대들의 영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다. 그때 왕의 아버지가 왕에게 부적을 주려고 뛰어오지만 왕이 이미 경기에 들어가서 너무 늦었다. 그를 보고 저우는 흥분하며 실수로 그를 스승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않도록 바로 고친다. 그는 저우에게 아들의 곤경과 부적이 깨진 일을 전하며 저우는 충격에 빠진다. 59파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베이펌을 제외한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60파 멤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페이바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60파 멤버들의 위치를 찾아내지만 왕의 전투력이 너무 낮아 그의 위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채는 서쪽 금 재단에, 술롱은 북쪽 물 재단에, 프라비이는 남쪽 불 재단에, 그리고 베이펑 또한 불 재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탕은 왕이 동쪽 나무 재단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황색 머리의 59파 멤버가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왕은 자신이 59파 멤버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위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합니다. 하지만 탕이 공격해오면서 그의 위치가 발각되지만 왕은 재치 있게 대처합니다. 구가 자신의 자리에 미끼를 남겨두었습니다. 탕은 속임수에 넘어가 미끼를 찌르고 구는 왕의 위치로 향하는 주황색 머리의 인물을 따라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는 미끼용 종이 인형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상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대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9파는 흙의 재단을 점령하면서 60파와 싸우기 위해 흩어집니다. 채는 방송에서 이를 듣고 걱정하며 금속 재단을 점령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금속 재단이 있는 나무 아래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입에 예상치 못하게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재단에 도착하자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샨비가 나타나 그에게 검을 재단에 내리고 10초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첸은 여성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는 대신 3가지 동작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가 몇 초 만에 자신이 멍청하다고 주장하자 그는 당황한다. 갑자기 첸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그녀는 차원의 웹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그가 스스로를 때리게 만든다. 이는 거짓 신경신호로 그의 몸을 조종하는 방식이다. 화염의 재단에서 프로기 2와 비팡은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프로기 2는 비팡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을 강화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기 2는 결국 비팡에게 패배하고 비팡은 화염의 재단을 차지한다. 한편 나무의 재단에서 주황색 머리의 남자가 도착하여 땅에 쓰러져 있는 왕을 발견한다.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재단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쪽으로 다가간다. 하지만 왕은 귀마개를 통해 프로기 2에게 충분한 부정에너지를 모으면 봉인이 풀린다는 말을 듣고 의식을 되찾습니다. 오렌지 머리의 남자가 왕을 공격하려는 순간 우가 개입하여 그를 가격하며 시간 맞춰 도착합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왕은 감정 없이 그들을 지켜봅니다. 물의 재단에서 선거리 재단을 포획하려는 순간 탕이 갑자기 그녀를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강력한 검령을 휘두르며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탕은 그녀에게 그들의 조상이 공유한 신성한 인연이 있다고 비웃습니다. 그때 59파가 4개의 재단을 성공적으로 포획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해 선걸은 바다춤 기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탕은 빠르게 눈바람 기술로 반격하며 그녀의 기술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태양소녀는 놀랍게도 비풍이 당의 요청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명의 강력한 적을 마주한 태양소녀는 얼음 때문에 물로 도망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어떻게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재단을 차지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